자, 오늘은 로그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할 건데 로그의 뜻과 성질을 하려면 로그의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로그의 정의가 뭐냐면 한번 써볼게요. 로그 A, B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 교재에서 보면 A를 미시라고 하고요. 얘를 진수라고 하네요. 이렇게 쓴다는데 그럼 이게 뭔 뜻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A를 몇 번 제곱해서 B가 되는지 이게 뜻입니다. 즉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의 2의 4는 뭐냐면 2를 몇 번 제곱해야 4가 되냐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로그 2의 4는 그러면 2겠네요. 2를 두 번 제곱해야 4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8은 뭐가 될까요? 2를 몇 번 제곱해야 8이 되냐 하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 3의 243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거 외워야 되죠. 3의 친척들. 3을 몇 번 제곱해야 243이 되냐? 5번 제곱하면 된다. 따라서 이거는 필기하세요. 여기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얘도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로그는 지수다. 이건 필기를 해주세요. 그럼 로그가 왜 탄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런 거를 알기에는 뭐가 딱 얘가 좋냐면 우리 중3 때 제곱근 배웠죠. 제곱근. 거듭제곱근도 배웠네요. 거듭제곱근을 차라리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거듭제곱근을 배웠으니까. 이 8의 세제곱근은 뭐였어요? 물론 허근까지 하면 3개지만 그냥 실근만, 실수인 것만 하면 2가 되죠. 2.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5의 세제곱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죠. 맞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세제곱근 5다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로그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로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로그 2의 4 선생님 로그 2의 4는 2입니다. 왜냐하면 2를 두 번 제곱해야 4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로그 2의 5는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2를 몇 번 제곱해야지 5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이냐면 2에다가 올렸을 때 5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해되십니까? 2를 몇 번 제곱해야 5가 나오냐 이거잖아. 그럼 로그 2의 5만큼 제곱을 하면은 5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필기를 해볼까요? A의 로그 A, B는 B가 나옵니다. 왜냐면 봐봐요. A를 이만큼 제곱하면 B가 나온다는 게 얘의 그냥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 로그 AB는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필기한 거 그대로 유지하시고 A를 이것만큼 제곱했을 때 B가 되게 하는 지수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A의 지수 제곱했을 때 B가 되게 하는 수가 그러니까 수라고 했을 때 이 수를 지수라고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지수. 그러니까 로그 AB는 A에다가 지수 제곱했을 때 이만큼을 했을 때 B가 나오게끔 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조금 어느 정도 정리는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미조건, 진수 조건이 있는데 그 전에 이거 먼저 해야겠네요. 로그 AB를 어떤 X라고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몇 번 계속 반복할 거예요. A를
몇 번 제곱했을 때 b가 되냐 이런 뜻이거든요. 로그가. 따라서 얘는 바꿔 쓰면 a를 x번 제곱하면 b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우리 교재는 여기 x는 로그 an이다 이런 뜻. 걔는 ax는 n이다. 이거를 바꾼 거다. 근데 여기서 미조건, 진수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쓸 때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수 법칙에 대해서도 배웠죠. 지수 법칙을 쓰려면요, A가 양수여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밑 조건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지수 법칙을 쓰려면 밑이 음수인 건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짝수 지수일 때는 그게 성립하지 않거든요, 지수 법칙이. 그래서 A가 양수여야 되고 B도 그러다 보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왜 양수가 나와요? 어떤 양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로그 1을 한번 해볼게요. 1에 뭐 예를 들어 뭐 5다. 자, 이런 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1을 몇 번 제곱해야 5가 돼요? 1은 절대로 몇 번 제곱한다고 해서 5가 되지 않고요. 항상 1이 됩니다. 따라서 밑이 1인 상황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1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말들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A가 양수여야 되고 A는 1이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때 이런 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A는 양수여야 되고 1이면 안 돼요. 밑은 양수고 1이 아니어야 되고. 그 진수, 얘를 진수라고 하거든요. 아까 표기했었죠. 진수는 항상 양수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건 B가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얘를 여기 한번 보니까 얘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좀 볼까요? 5의 제곱은 25죠. 따라서 뭐예요? 얘를 쓸 때는 로그 5의 2는 2다. 왜냐면 5를 몇 제곱해야 25가 나오냐? 이런 뜻이죠.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7분의 1이죠. 따라서 로그 3의 27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돼요. 왜냐면 3을 몇 번 제곱해야 27이 되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바꾸려면은 우리는 항상 진수는 밑분의 지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말인지는 이따가 한번 자세히 또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로그 AN이 정의 되려면 여기다 형광펜을 치세요. 정의 되려면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된대요. 자, 이건 아까 했었고요. 진수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로그의 성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 보겠습니다. 우선은 A가 양수여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진수 얘네들은 다 진수거든요. M과 N 다 양수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성질 뭐 있어요? 로그 A의 1은 0이다. 이게 왜 그렇지? 라고 보는 거예요. A가 뭐든지 상관없대요. 왜 그런지 볼까요? A의 0제곱은 1이죠. 이거 언제 정의했죠? 지수에서 정의했죠. 모든 밑이 뭐에 따라 관계없이 항상 밑의 0제곱은 1이 나옵니다. 밑이 뭐가 됐든 간에 A가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러면 A의 A는 저기 보지 말고 얼마가 될 것 같아요? A의 몇 제곱을 해야 A가 되죠? 당연히 얘는 1입니다. 아, 항상 같은 값이 나오구나. 밑과 진수가 같으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1번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요. 자, 2번. 자, 2번 볼게요. 로그 A의 M과 N의 곱은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으로 더하기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을 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증명.
우리가 로그 AM을 뭐라고 할까요? 뭐 A, B 다 썼죠? 그러면은 X라고 잠깐 놓을게요. 그리고 로그 A의 N은 Y라고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M은 진수는 A의 X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N은 A의 Y제곱이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얘란 말이죠. 맞죠? 그러면 M과 N을 한번 곱해봅시다. M과 N을 곱하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죠. 자, 그러면 A의 X 더하기 Y죠. 얘가 MN이고. 그럼 얘를요, 우리가 거꾸로 로그의 정의를 쓴 거에서 반대로 이 지수는 뭐가 돼요? 로그의 MN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X가 뭐라고 했었어요? 로그 A의 M이죠. 그리고 Y가 뭐예요? 로그 A의 N이죠. 따라서 증명 끝났습니다. 얘가 로그 A의 N이고 얘가 로그 A의 N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지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잘 느껴보세요. 진수의 곱이 로그의 덧셈으로 바뀌죠. 우리 지수에서는 어땠죠? 서로 곱하면 지수끼리 더했죠. 그럼 반대로 얘네들은 곱하면 더하기로 쪼갤 수 있어요. 진수끼리의 곱은 더하기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누기는? 이건 안 해봐도 알겠죠? 뭐예요? 나누기는 빼기로 쪼갤 수 있어요. 진수의 나누기는 빼기로 쪼갤 수 있는데 이 분모가 뒤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진수의 나누기는 빼기로, 로그의 빼기로 바꿀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그냥 한번 느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로그의 A에 뭐라 할까요? 여기 있는 대로 할게요. 그냥 MK 대신에 뭐 한 세제곱으로 할게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거에 의해서 얘는 로그 A의 M 곱하기 M인데 얘를 2번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곱을 덧셈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좀 이해 안 되면 저기를 잠깐만 멈춰놓고 보면 돼요. 그럼 로그 AM이 3개나 나오네요. 따라서 3 로그 AM이죠. 맞죠? 뭐야? 여기 있는 지수가 앞으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K가 앞으로 쭉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증명도 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한 거냐면 곱이 연속해서 지수만큼 곱해진 거는 그걸 다 뗄 수 있잖아요. 로그로 뗄 수 있잖아요. 로그로 다 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떼는 거의 개수만큼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자, 미조건, 진수조건 우리가 다 했었고요. A가 양수여야 되고 1이면 안 되고 진수는 양수여야 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이죠?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잘 생각해봐요. 로그 2의 32분의 1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얘를 몇 번 제곱해야 32분의 1이 되냐? 마이너스 5죠. 우리가 지수 때 배웠죠? 32분의 1? 얘 2의 거듭 제곱수인데? 근데 역수네? 지금 느껴집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3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조금만 더 구체적인 풀이를 원합니다. 그럼 아까 성질들은 좀 이용해 볼게요. 로그 2의 얘는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앞으로 슉 내릴 수 있다는 걸 4번 성질에서 배웠어요. 4번 성질. 기억나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는 앞으로 슉 내려가고요. 로그 2의 2네요. 1번에서 배웠는데 로그 2의 2는 1입니다.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초록색으로 풀고 있었네요. 네, 검은색으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로그 루트 3의 x가 4다. 자, 로그의 정의를 잘 이용해야 돼요. 항상. 로그의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루트 3을 몇 제곱? 4제곱 했을 때 x가 나온대요. 그럼 3의 4제곱, 루트 3의 4제곱은 뭐 그냥 지수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2분의 1로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3의 제곱이 x죠. 따라서 정답은 9가 됩니다. 9.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볼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여기 아래다 풀까요? 로그 x의 2루트 2는 8분의 3이다. 맞죠? 그럼 로그의 정의를 쓰면 됩니다. x의 8분의 세제곱은 2루트 2죠. 근데 우리가 2루트 2를 쓸 때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2의 2분의 3제곱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면 x의 8분의 3제곱하고 2의 2분의 3제곱이 네, 나는 x값을 구하고 싶죠. x값. 그 양변에다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지수에다가 역수인 3분의 8을 한번 곱해볼까요? 3분의 8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싹싹싹싹 사라지고 x는 약분 따라서 2의 4제곱이죠. 따라서 x값은 16이 됩니다. 16.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4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4번 잘 보이죠? 4번. 로그 3에 로그 8의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예제곱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로그 8의 x입니다. 맞아요? 그럼 로그 8의 x는 3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x는 얘의 예제곱은 얘죠. 진수는 8의 3분의 1제곱입니다. 여기서 많이 봤죠? 2의 친구 2의 세제곱의 3분의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2. 이해됩니까? 자, 넘어가서 유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성질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1번은 풀어볼게요. 로그 루트 5에 25가 x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설명을 그냥 이건 그냥 원리대로 한 번만 해볼게요.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로그의 정의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루트 5에 x제곱은 25라는 거죠. 근데 둘 다 뭔가 딱 보이죠? 5에 밑이 오면 되겠다. 5로 통일하자. 이게 2분의 x죠. 얘는 5의 제곱이고. 따라서 2분의 x는 2가 되죠. 따라서 x는 얼마예요? 4가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직은 안 배운 거군요. 지수의 성질 4개를 배우고 그 다음 단원에서 또 지수의 성질 4개를 배워요. 그때 가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해도 되는데 지금 할까요?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여기 양변에다가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루트를 씌우든 그 성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루트 5가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5죠. 그럼 얘는 5의 제곱인데 걔를 또 제곱하는 거잖아요. 원래 25가 5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5의 4제곱이죠. 얘는 아까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4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뭐냐면요. 한번 써놔봐도 돼요. 이 밑과 진수를 동시에 제곱, 루트, 세제곱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좀 빠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펜 좀 잠깐 바꿀게요.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나요? 잠깐 잘 안 되네요. 자, 이제 보이는 게 3번이니까 3번 먼저 풀게요. 3번. 로그 x의 81의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로그의 정의.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의 정의예요. x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을 했을 때 81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나는 x가 궁금하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다 곱하는 거예요. 지수에다가. 여기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자, 그럼 x의 3의 4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약분이 되면은 3의 마이너스 3제곱, 즉 27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도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손으로 지우는 게 빠르네요. 자, 2번. 로그 9x가 0.5다. 자, 이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9의 0.5 제곱은 x다. 즉 3의 제곱, 얘는 0.5는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서 x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고요. 4번 문제도 볼까요? 로그 2분의 1에 로그,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 자리가 진수 자리고 여기가 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나와야 돼요. 둘이 똑같아야지만 1이 나오죠. 따라서 로그 64x는 2분의 1. 따라서 x는 64의 2분의 1제곱이겠죠. 즉 루트 64죠. 그럼 답은 8이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1-2네요. 1-2. 로그 2의 27일 때 2의 6분의 x제곱을 구해라. 그럼 볼까요? 2의 6분의 x제곱 자리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2의 27 이렇게 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로그의 성질에서 배운 것처럼 얘를 이렇게 올려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내렸던 걸 다시 올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성질은 뒤집어서도 가능하니까요. 자, 그럼 나는 뭔 성질을 쓰려고 계속 이 행동을 하냐면 우리가 로그의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냐면은 얘를 이거 제곱하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로그 2에 뭐 5가 나왔어요. 5. 그럼 얘는 뭐 네모겠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로그 2에 5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5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로그 2에 5가 뭔 뜻이냐면 지수예요. 지수. 걔는 그냥 지수예요. 근데 얘가 뭔 뜻이냐면 2를 몇 번 이만큼 제곱했을 때 5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수라는 거야. 2를 이만큼 제곱했을 때 5가 나오게 해주는 수예요. 그럼 말 그대로 2를 이만큼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성질이 나오는데 뭐냐면 2와 5를 자리를 바꿔줘도 돼요. 근데 왜 바꿔주냐면 바꿔주면은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로그 2의 2가 되죠. 얘가 1이죠. 그래서 5의 1제곱 해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성질을 왜 쓰고 싶어져야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 밑이 2죠. 근데 여기 지수는 이렇게 생겼죠. 뭐 3의 친척같처럼 생겼죠. 근데 얘가 또 밑이 2예요. 맞죠?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7에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로그 2의 2로 되죠. 근데 로그 2의 2는 얼마죠?
1이죠. 따라서 27의 6분의 1제곱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이죠. 약분하면은 3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로그 A의 8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로그 루트 2의 B가 5를 만족시킬 때 A, B의 값을 구해서 곱해라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8분의 1이라는 뜻이 되고요. 루트 2의 5제곱이 B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선생님 왜 밑을 다 2로 바꿀까요? 얘도 2랑 관련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이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2의 2분의 5제곱의 B죠. 그럼 얘는 2로 따지면은 이건 끝났네요. 그냥 이렇게 냅둘게요. 자, 근데 둘이 뭐 하래요? 곱하래요. 얘는 A의 2의 2분의 3입니다. 자, A랑 B를 곱합시다. A랑 B를 곱하면 2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5제곱. 따라서 2의 2분의 8제곱이니까 2의 4제곱. 답은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밑과 진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기를 좀 잘 알려면요. 우리가 그 2차 부등식이나 부등식 관련해서 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여기다 하기 전에 여기다 밑줄 한번 치자. 정의되도록. 정의되도록.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요. 밑은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되고 진수도 0보다 커야 된다. 왜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지수 법칙 할 때 밑이 음수인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이 0보다 큰 상황에서 지수 거듭 제곱을 하면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수는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진수가 양수고, 그리고 밑이 1이면요. 1에 뭘 제곱을 해도 항상 1이 나오지, 그래서 밑을 1로 둘 수는 없다까지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밑은 3이니까 1이 아니고 0보다 크죠. 하지만 여기 진수 x-3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선생님 제곱했는데요? 그러면 항상 0보다 큰 거 아닌가요? 아니죠. 딱 하나 걸리죠. 누구죠? 0일 때. 즉 x가 3이면 0이 되죠. 근데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가 3이면 안 된다. 모든 실수.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 조건부터 따질까요? 기억. 밑 조건부터 따질게요. x-4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요. 니은 x-4는 1이면 안 되고요. 디귿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진수 조건이거든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얘를 풀면요. x는 4보다 커야 돼요. 얘를 풀면요. x는 5이면 안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많이 했었죠.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우선은 마이너스를 곱하고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되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사이에 있으니까 x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자, 이 기억, 니은, 디귿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립해야 돼요. 왜 연립해야 되죠?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1보다는 어때요? 크고 5보다는 작고. 맞죠? 그 다음에 어때요? 5이면 안 되고 5이면 안 된다는 거 여기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상관없고요. 4보다는 어때야 돼요? 또 작아야 되죠. 자, 그럼 색칠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빠르게 문제에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밑 조건부터 따질까요? x-3이 0보다 커야 돼요. 즉 x가 3보다 커야 되겠죠. 두 번째, x-3이
1이면 안 되죠. 따라서 x는 4이면 안 됩니다. D급번 마지막 진수 조건 4-x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3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아야 되고 4는 아니어야 되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x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좀 지우고 다시 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도 그냥 바로 쓸게요. x-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x-a가 1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죠. 마3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리 좀 할게요. x는 2보다 커야 되고요. x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x는 3보다는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자, 항상 수직선 그리세요. 왜냐면 저는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는데요. 그래도 그리세요. 왜냐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한 100문제 풀어서 하나도 실수 없다 이러면 안 그려도 됩니다. 1이면 안 되죠. 구멍 뚫어놓고요. 2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이 모든 걸 만족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즉 따라서 x는 3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번 3-x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뭐 x는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니은번 3-x가 1이면 안 된다. 따라서 x는 2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고요. D급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마4 불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정수를 모두 구하래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3보다는 어때야 돼요? 또 작아야 되죠. 그리고 2는 안 된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안에 들어간 거 뭐예요? 0, 1. 2 안 되죠? 2는 안 돼요. 0, 1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거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 버전 문제로 하나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왜 안 되죠? 모든 자연에서 피해 값의 합을 구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형광펜 쳐야 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죠. 이게 맨날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0보다 작다 이거 많이 썼었죠.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p-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p-1은 1이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p는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p는 2면 안 되고요. 맞죠? D급번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6p 맞죠?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됩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래요. 모든 실수 영역에서 항상 2차식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 있어야 돼. 그럼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 교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맨날 외우잖아요. 모든 실수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4분의 D로 가는 게 좋겠죠. 얘를 절반의 제곱, 그럼 P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다. 자, 이 인수분해가 P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P는 0과 6 사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쭉 나열해 봅시다. 0 구멍 뚫고요. 6도 구멍 뚫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뚫어 놓고요.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됩니다. 2는 아니어야 돼요. 2는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색칠되는 부분이 여기. 자, 그러면 되는 게 이쪽에서 3, 4, 5입니다.
근데 모든 자연수의 합이니까 다 더하면 12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는요. 여기 있는 수들이 뭔지를 잠깐 봐야 돼요. 그러면 해설적인 걸 한번 보고 해설이 아닌 거 또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필수 예제 앞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럼 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미통일입니다. 미통일. 미통일이 돼 있어야지만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근데 미통일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쉬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지수 법칙만 쓰면 돼요. 근데 미통일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로그 앞에 숫자를 다 1로 통일합니다. 보통. 선생님은 그렇게 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해설을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멈춰놓고 한번 적어놓으세요. 지금 보면은 얘는 이해되죠? 로그 3의 루트 54는 로그 3 루트 6이다. 여기는 그냥 지수 법칙으로 4의 마이너스 1로 깔끔하게 해놨고요. 2분의 1을 올려쳤죠. 선생님이 말한 게 이겁니다. 두 번째 게. 이 로그 앞에 있는 숫자가 지금 봐봐요. 얘는 로그 앞에 숫자가 없죠. 얘도 로그 앞에 숫자가 없죠. 근데 얘는 로그 앞에 2분의 1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2분의 1을요. 위로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뭐 3루트 6.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오히려 내려서 얘를 플러스로 만들었네요. 이 사람은, 이 책은. 그래서 여기를 깔끔하게 다 통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만 했습니다. 그렇죠? 지수로 계산해도 되고요. 좀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계산은 보여줄 거고 여기 해설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수 법칙 썼고요. 여기 지수 법칙 썼습니다. 여기는 쪼갰네요. 진수의 나눗셈은 뺄셈으로, 로그의 뺄셈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뭘 했나 보니까 이 3을요, 위로 올렸네요. 근데 올리는데 얘랑 약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3만 남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얘는 오히려 반대로 내렸네요. 그래서 4분의 1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냅뒀고요. 그냥 냅뒀습니다. 자, 왜 냅뒀냐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냅뒀네요. 맞죠? 왜냐면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래서 로그 2의 3 남았고요. 로그 2의 2분의 1도 얘 내리면은 2분의 1이 되죠. 여기 로그 2의 3 남았으니까 로그 2의 3, 로그 2의 3 없어지고요. 여기 4분의 1하고 근데 로그 2의 2도 1이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었네요. 맞죠? 그럼 실제로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게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가 맞다 이런 건 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통일을 해요. 풀이에 일관성을 둡니다. 자, 여기 있는 애를 올릴 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안 올리고 푸는 게 더 빠르던데요? 맞아요. 맞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일관성 있게 풀고 싶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지금 뭐 한 거냐면 미분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앞에 있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를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그 5 쓰고 아까 뭐였어요?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 자, 그러면 얘는 75의 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고 얘도 뺄셈이죠. 그럼 얘도 분모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여기 3의 세제곱이죠. 얘가 75의 제곱이니까 5의 그냥 써볼게요. 여기다 그냥 75의 제곱을 5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죠. 그 5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여기다 5의 4제곱 쓰고요. 3의 제곱도 쓰고요. 여기 3도 쓰고요. 또 5도 쓰세요. 그러면 모든 지수를 소인수분해서 다 썼어요. 그러면 3의 제곱하고 3하고 해서 3 세제곱 날라가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로그 5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는 로그 5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5에 로그 5 얘는 없어지죠. 1이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이게 한번 적어보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일관성 있는 풀이를 하기 위해서 좀 여기 큰 수가 나와도 좀 복잡해도 어차피 5에 관련된 수겠구나 하고 그냥 풀어버립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얘는 뭐야? 야, 루트 16은 우리가 알죠. 뭐 4죠, 4. 얘는요? 올려치겠습니다. 이쪽 올려칠게요, 이렇게. 얘도 보면은 3 해놓고, 얘가 80에 3분의 1제곱인데 얘가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2분의 3 올려쳤어요.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맞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 3. 얘는 분자로 갑니다, 4는. 맞죠? 얘 잘못해요. 얘 한번 볼게요. 5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래. 그러면 루트 5분의 1이에요. 맞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 분모로 갑니다. 분모로. 그러면 루트 5분의 1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를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 그냥 루트 5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분모로 가는 거 맞으니까 루트 80이에요. 루트 80. 왜 루트 80이에요? 지금 봐봐요. 여기 3 약분되고 2분의 1이에요. 그럼 80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80 맞죠? 자, 이게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루트 얘가 16이 돼요. 그럼 로그 3에 루트 16은 4죠. 4분의 4예요. 4분의 4 얼마예요? 1이죠. 1. 1은 얼마예요? 로그 뭐의 1은 항상 0입니다. 진수가 1이면 0이에요. 항상. 그래서 답은 0이 됩니다. 넘어가서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오. 자, 그럼 여기서 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1 빼기 5분의 1, 1 빼기 100분의 1까지 다 해서 다 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뭔가의 규칙성이 있거나 약분이 되거나 소고가 된다 이런 걸 느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소고를 시키려는 거 보려면 지금 더하기로 연결돼 있죠. 그럼 진수의 곱이네. 곱이면 분수끼리 싹 약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얘를 뭐 하고 싶어지냐면 첫 번째 통분을 하고 싶어야 됩니다.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로그 2에 로그 10에 2분의 1이고요. 얘는 로그 10에 3분의 2입니다. 얘는 로그 10에 얼마예요? 4분의 3입니다. 쭉 해서 얘는 로그 10에 100분의 99죠. 자,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면요. 로그 10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해서 100분의 99까지 곱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분되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맞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로그 10에 100분의 1입니다. 얘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써도 돼요. 10을 몇 제곱해야 100분의 1이 됩니까? 역수면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로그 10에 마이너스 2제곱해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2에 로그 10에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로그의 미치의 변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